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영어 강사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학년 학생들 요번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사실 이제 2학년이죠. 자, 고등학교 입학해서 1년 동안 어쨌거나 내신 등급이 어떻든지 간에 고등학교 1학년 입시생활 잘 버텨왔고 잘 이겨낸 점 일단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근데 1년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들이 내신 영어를 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과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뚜렷한 챕터나 뚜렷한 단원이 없죠. 그리고 한 지문을 분석할 때 너무나 분석할 게 많다 보니까 투여되는 시간 대비 이게 시간만큼이나 효과가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해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효율적이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어 공부법은 사실상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본질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영어적 실력과 영어 지문을 볼 수 있는 문해력이 동시에 길러져야지만 어떤 지문을 마주하든지 간에 내신 대비든 수능 대비든 수월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영어 공부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영어 공부, 자, efficient와 effective를 합쳐서 FE11이라는 강좌명으로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자, 강좌 구성이랑 커리큘럼은 어떻게 돼 있고 수업 요일과 시간은 어떻게 돼 있고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컨텐츠랑 수업 때 보는 복습 테스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학년 때 제 내신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꼭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 1회 반이 있었지만 주 2회 반 수강을 했던 친구들은 자, 겨울방학은 모든 수업이 주 1회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 중에 나는 정말 영어를 많이 해야 돼서 영어 수업이 2번, 3번인 걸 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반대로 방학 때만큼은 부족했던 다른 과목 공부를 채워야 돼서 영어만큼은 효율적으로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수업이 1회이지만 전체 수강생 모두 주일에 의무 클리닉이므로 여러분은 실제로 학원에 2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한 번 수업 3시간 동안에 길러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최대치로 기를 수 있도록 강좌와 수업 준비했으니 수업이 1회로 줄었다고 해서 수업의 본질이나 수업량이나 수업의 강도가 약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수업 때 독해랑 문법을 모두 진행할 겁니다. 다만 2학년 올라갈 때는 특히 내신에서 지문도 길어지고 지문의 내용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독해에다가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두겠습니다. 자, 1주차부터 11회차까지 총 11주입니다. 강좌명이 F11이었죠? 자, 지금 슬러시를 기점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문제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영상 보시면서 그러면 11주 동안 이거 각 유형별 풀이법을 배우고 유형별 연습만 하는 거냐? 아닙니다. 본질적인 영어 실력과 영어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그랬죠? 하이픈 뒤에 있는 문제 유형들은 적용을 하는 것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앞에 겁니다. 지문 내에 존재하는 반복 없고 지문 내에 존재하는 맥락상 동반이 없고 지문의 흐름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연결사가 사용돼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에 따라 풀어봐야 하는 중요한 유형 순서별과 문장 삽입을 7주에서 9주까지 2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not, hardly, seldom 이런 부정어 말고 부정적 속성을 지닌 단어들이 있고 그런 단어들이 지문 속에 들어오면 지문의 구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다 실체는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선행, 후행 관계 그리고 인과 구조, 조건에 따른 결과 이 모든 것들 통념 반박까지도 자, 이 앞에서 배우게 될 거고
앞에 있는 것들을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는 언어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어 형식을 알아야 지문의 구조를 볼 수 있고 궁극적인 지문 독해력이 길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법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 고1이 아니라 예비 고2이기 때문에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쉬운 문법은 다루지 않을 거고 너무 단순한 문장은 좀 빼겠습니다. 자, 1학년 때 봤던 수많은 문장 구조, 수많은 문법 개념 중 정리가 가장 안 되거나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하는 준동사, 그리고 관계사, 그리고 도치나 가정법과 같은 특수구문을 매 시간마다 하나씩 끝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업이 3시간이죠. 비중은 독해가 2고 문법이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2학년 가서 내신 대비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2학년 내신에 가도 어법은 계속 나옵니다. 문제 유형에서. 그래서 어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10일째 동안 어법의 개념과 문제 풀이법까지 완전히 정립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요일입니다. 자, 모든 수업 다 제가 수업하고 진도, 숙제 모두 동일합니다. 자, 시간 잘 확인하시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선택권을 드리는 이유는 부득이하게 화요일에 못 오게 되었어요. 수강 신청을 화요일로 했지만 영상 신청할 수 있겠죠. 제가 매시간 영상을 촬영해 놓을 건데 가급적이면 방학 때 시간의 여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길 제가 권장드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테스트와 숙제 검사입니다. 영상 보강을 신청하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숙제를 안 낼 수도 있겠네요. 테스트를 안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 주의 공부가 주저앉거나 그 주의 공부 텐션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의 일환으로 수업 4개를 똑같이 진행할 테니 부득이하게 못 오는 경우에도 현장에 꼭 나오셔서 모든 커리큘럼과 모든 관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강은 12월 17일 화요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요일별로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겠습니다. 자, 수업이 한 번이고 주일에 의무 클리닉이죠. 자, 효율을 내면서도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점검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자, 현직 강사분입니다. 현재 수능을 강의하시는 현직 강사분이 클리닉 전담해 주실 거고 수강생 전체 주일에 의무 클리닉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클리닉은 수강료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나왔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또는 본인이 2학년 때는 꼭 영어 내신 등급을 따겠다. 그런 친구들은 1회 이상 나오셔도 됩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오셔서 또 공부하시고 많이 고민도 토로하시고 많이 질의응답하셔서 본인의 지식의 확장을 쭉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 같은 경우는 클리닉에 오시면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 문제를 푼다면 문법적 답의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단어 같은 경우는 200개를 볼 텐데 클리닉 시간에 보는 단어 시험은 본 수업 시간에 보는 복습 테스트에서 단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이 보러 오는 겁니다. 자, 뜻을 쓰는 주관식이고요. 누적으로 볼 겁니다. 누적으로. 자,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비고이는 아직 수능 대비까지는 조금 멀죠, 현실적으로. 그럼 당장 우리의 목표는 2학년 올라갔을 때 내신 영어 등급을 따는 건데 1학년 때 4번의 시험 돌이켜볼까요? 가장 불안한 요소가 뭐였습니까? 서술형 영작 아니었나요? 서술형 영작은 어휘를 틀리지 않은 이상은 어법적인 요소 때문에 감점 받거나 빵점 받았죠. 요거까지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분석해야 되고 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지만 클리닉에 통과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누적 테스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서 내신 시험 볼 때 몰랐던 단어가 선지에 들어오면 당황하기 쉽죠. 그리고 어디선가 봤던 단어인 것 같은데 뜻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단어 암기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걸 단기간에 외웠냐도 중요한데 지속성과 지속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누적 테스트를 볼 거고 단어 시험만큼은 저희가 철저하게 통과 비통과를 시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셔서 워크북에 풀었던 숙제의 오답 같은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궁금한 모든 질의응답 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컨텐츠 안내입니다. 문법과 독해가 한 번 수업에 모두 이루어지죠. 각각의 수업 교재가 한 권씩 있을 거고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풀컬러 어휘집도 하나 배부가 될 겁니다. 요거를 외워오는 게 복습 테스트에서 200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워크북은 주간지 형태로 배부가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매주마다 뭘 주진 않을 건데 이 주간지를 모아서 한 권의 워크북으로 드릴 겁니다. 그럼 주간지가 뭐냐면 하루당 공부해야 되는 량이 정해져 있을 거고 문장에서 어법, 어휘, 독해까지 모든 유형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공부해야 될 양을 제가 결정해 놓았다 그랬죠? 그대로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 5일, 일주일을 5일로 잡습니다. 주말은 뺄게요. 예. 일주일을 5일 잡으니까 5일치의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예. 자, 단어는 그리고 하루에 40개, 일주일을 주 5일로 잡자 그랬죠? 그러니까 곱하기 5 하시면 한 번 시험 볼 때 200개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단어 수준은 고1 거부터 고3 수능에 출제되었던 기출어휘까지 모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 수업 때마다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20문제짜리 요거 제가 직접 제작한 거니까 요것도 실전감과 극대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안내입니다. 매 수업 때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잘 적용하는지 복습했는지 확인해야겠죠. 테스트가 총 2개입니다. 여기 200개라고 되어 있는데 200개를 다 보면 쓰는 데만 20분 넘게 걸려요. 그리고 요것도 봐야 되죠. 모의고사도. 그럼 요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럼 테스트만 다 합치면 1시간 넘느냐? 아닙니다. 단어 200개를 외워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시험은 100개 이하로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개의 시험을 다 합쳐서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고 통과 기준에 못 미친다. 클리닉 시간에 와서 재시험 봐야 합니다. 통과 기준은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줄 거고 클리닉 시간에 와서 재시험 봐야 하는 학생은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수업 내용과 수업 때 뭘 했고 아이의 숙제 상태가 어떻고 클리닉에 와서는 뭘 진행했고 뭘 질문했고 뭐가 부족한지 모든 부분 학부모님께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능이 한번 개편되면서 수능 영어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신의 경우는 2학년 가게 되면은 시험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필요한 어휘력과 그리고 문장 길이가 길어지다 보기 때문에 문장을 볼 수 있는 분석력 그리고 지문을 독해해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과 이해력이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얘기했던 거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근데 너무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왔죠. 우리 11주 동안 정말 영어 실력을 단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필요한 콘텐츠 그리고 완벽한 수업 제가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때 오셔서 필요한 것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최진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배재고등학교 예비고 2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짤 때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 고3 수능까지 마스터하자. 그리고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 영어의 기초를 완벽하게 쌓아서 2학년 때부터는 내신 1, 2, 3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자. 이 2가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 집중할 것은 어휘, 문법 개념 포인트 및 풀이, 그리고 수능 독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휘는 학생들이 매주 200개를 암기할 거예요. 근데 200개를 암기할 때 학원 시험 보기 전날 200개를 후루룩 외우고 와서 시험을 본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음 날쯤 암기했던 단어 대부분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매일 40개씩 객관식으로 아이들이 먼저 단어를 암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하루에 40개씩 암기하고 시험 보는 그런 워크북이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하고 나서 객관식으로 200개 시험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영어 시험에 대한 거부감, 진입 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일단 객관식으로 200개 단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클리닉을 통해서 주관식으로 200개를 다시 한번 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총 똑같은 단어를 3번 암기하게 되겠죠. 집에서 객관식으로 매일 40개씩 한 번, 학원 와서 객관식으로 한 번, 그리고 클리닉 때 주관식으로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총 3번 누적으로 아이들이 단어 시험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능률북화 워크북이 과제가 나갈 거예요. 자, 내년에 배제고 2학년 아이들이 능률복화책을 그대로 쓸지 새로운 단어장을 학교에서 선정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올해 한 번씩 외웠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능률복화를 본다고 내년에 다시 한번 능률복화를 학교에서 단어책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면은 올해 한번 본 거기 때문에 이 단어를 위주로 암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능률복화 단어 시험이 조금 쉽기 때문에 이 단어를 위주로 암기하진 않고 추가적으로 워크북으로 일주일에 150개씩 암기할 수 있게 과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문법 설명입니다. 문법은 개념 포인트 정리가 들어갈 거고 이 개념 포인트 정리라는 거는 각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만 딱 집어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이 부분의 개념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매주 동영상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문법 개념을 적용한 영작 테스트를 봅니다. 저희가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서술형 대비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때 영작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영작 문제는 대부분 경우가 문법 사항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이 적용된 그 영작 테스트를 매주 20문장씩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본인이 암기하지 않은 문장이 서술형 테스트에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영작 실력을 천천히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법 문제 풀이가 수업 시간에 들어갈 건데 제가 여기 배제고 맞춤이라고 적어놨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저희 수능 어법 문제는 어휘, 그 단어 자체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배제고 내신 같은 경우는 문장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장에 밑줄이 그어진 그런 어법 문제 풀이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제고 2학년 영어 내신에서 어법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도록 대비가 철저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독해예요.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 독해로 들어갈 거고 일단 고2에서 고3 수준으로 독해 문제 풀이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문제 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 듣기 과제가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일단 고2 독해가 너무 쉬운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고3 모의고사 테스트를 볼 겁니다. 듣기 포함 모의고사 테스트를 70분 동안 보고 풀이 추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3번의 이 매주 모의고사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진행하는 거예요. 따로 진행하는 거고 뭐 특강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규 수업 과정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수업 시간 외에 따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문 독해 특강은 어떤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해석을 못해서 선지 해석이 안 돼가지고 문제를 틀린 학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구문 독해 특강을 진행할 거예요. 구문 독해 특강 같은 경우는 일단 해석 연습이 위주입니다.
네, 문제를 푸는 게 위주가 아니라 해석 연습이 위주예요. 근데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법 사항들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 설명, 해석 연습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수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파트별로 문법을 개념을 배우고 그 문법이 적용된 문장들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수업인데, 그 해석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장 암기를 할 거예요. 제가 문장 암기를 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 많이 이제 요구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문장 암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첫 번째 문장 구조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두 번째 그럼으로써 독해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 연습을 한 문장들 중에서 10문장을 뽑아서 암기 테스트를 보고 그거에 대한 적용 연습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정규과정과 별도로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은 아직까지 해석이 정확하지 되지가 않는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특강을 꼭 들어야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은 화요일에는 6시부터 10시에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반 같은 경우는 6시에서 10시,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고3 모의고사 테스트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매주 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와서 하는 고3 모의고사 테스트.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특강은 아니에요. 이 정규반에서 이어지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은 금요일 날 2시에서 4시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구문 특강 수업은 금요일 날 12시에서 2시에 진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3 모의고사 테스트 이때 시간이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상이 따로 제공이 될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배제고 2학년 예비고 1을 위한 겨울방학 안내 영상입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과정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미 영어를 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3 수능까지 끝내서 내년 예비 고3 겨울방학 때는 영어는 인강으로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의 기본 실력을 확 쌓은 다음에 내년부터 중상위권 내지는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여러분들께서 알차게 그리고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라며 문의가 있을 경우 학원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예비고2 겨울방학 강좌 설명회를 맡게 된 생각의 차이 영어 강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고등부 영어 전담 강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먼저 오늘은 예비고 2 강좌 설명회인 만큼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이하의 2학년의 영어 공부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겨울방학 강좌는 정시 공부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 고등학교 2학년에게 정시 공부가 지금 이 시기부터 왜 대체 중요한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2학년 내신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내신 세부 전략을 한번 파헤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영어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1학년은 어휘가 조금 필수적인 기본적인 어휘가 출제가 많이 되는 반면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수능 수준의 어려운 심화 어휘 단어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어주지 않은 그런 어려운 어휘를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저희가 미리 어휘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제 고3 수준의 어휘를 미리 다잡고 가지 않으면 2학년 때 많은 어휘에 포함된 그런 문제들을 해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독해 부분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 범위가 꽤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보다는 수능 위주의 모의고사가 매우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이 바로 포인트
출제입니다. 자, 세 번째로 듣기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1학년은 조금 쉬운 객관식 위주의 듣기가 출제가 된다면 고등학교 2학년은 듣기가 서술형의 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까다로운 듣기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에 준하는 그런 난이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내신도 이렇게 난이도가 다르지만 저희가 정시를 또 다잡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을 진학하기 전의 과정이다 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고3에 준하는 비슷한 난이도로 이제 점점점 출제가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영어 수준에서 꽤나 차이가 나는 학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정시 공부를 지금 이번 겨울방학에 조금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시라고 하면 보통 독해나 어법 위주의 영어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학년한테 왜 지금부터 벌써 정시를 준비하는 그런 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꽤 단어가 고난이도 변형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인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쳤던 단어가 그대로가 아니라 유사 어휘로 무조건 변형된 문제가 내신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는 변형된 단어들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내신까지도 챙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법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중에 심지어는 우리 강동구 인근 고등학교 중에서는 1학년 중에 어법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 고등학교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2학년은 어법 문제의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음 밑줄진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거나 틀린 문제를 모두 고치시오 골라라라는 그런 어법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2는 어법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 문법 요소도 심지어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문장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변형된 문법 요소가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저희가 2학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가장 배점 점수가 높은 서술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서술형을 마치려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모든 고등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본문을 요약을 했을 때 이렇게 빈칸을 뚫어놓고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써라 라는 것이 바로 저희가 출제가 되는 대표적인 서술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이 빈칸에 바로 어떤 부분의 전략이 있어야 저희가 빈칸을 채울 수 있냐면 바로 심화 독해 영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저희가 요약문 주제문을 영작하는 서술형을 잘 하려면 우선적으로는 보기를 정확하게 독해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빈칸에 맞는 알맞은 품사의 어휘를 본인이 골라서 채워 넣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약문 주제문을 영작하는 서술형, 또 보기 문장 이해를 위해서는 무조건 독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어휘, 어법, 서술형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강좌에서는 수능 준비를 위한 독해 공부가 굉장히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저희 지금 모든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예비고 2의 내신의 특징은 다시 한번 집어보면 어휘는 고등학교 2, 3 수준의 모의고사와 여러 가지 단어가 출제가 되고 시험 범위는 교과서보다는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 같은 그런 모의고사 분량이 좀 다수 많아진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문법이 아닌 심화 문법 혹은 응용 문법 위주로 학교 시험 문제가 변형돼서 출제가 된다. 마지막 서술형은 요약문, 영작 등 심화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서술형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총 4가지로 예비고 2 내신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강민아 선생님의 예비고 2 겨울방학 강좌의 포인트는 그럼 바로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희 예비고 2 학생들한테 이번에는 저는 1+1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점이 저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1+1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바로 정시와 내신을 동시에 잡는 것이 이번 겨울방학 강좌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보통 강동구 소재의 모든 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학기 중에는 내신 공부를 하느라 정시를 따로 챙길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내신과 정시는 무조건 별개의 공부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금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에서도 정시에 필요한 독해 능력이 받쳐져 있어야지만 저희가 내신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시와 내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강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심화 수준의 독해와 심화 어휘를 미리 가르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은 아무래도 비교적 조금 쉬운 어휘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은 심화 독해와 어휘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고3 수준까지도 조금 유연하게 대비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심화 어휘 개념집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내신과의 어떤 연결 포인트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신과의 연결 포인트는 정시 공부의 다양한 유형들의 공부를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독해 어법어휘 강화뿐만이 아니라 정시와 내신 동시에 준비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술형 영작도 미리 겨울방학 강좌의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포인트 세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대한 접근법을 우선 가르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고1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은 내신을 내가 어떻게 미리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2학년 1학기 내신을 잘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미리 고2 내신에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브릿지 단계의 느낌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화 어휘나 심화 독해뿐만이 아니라 어법의 응용, 거기다가 다양한 유형의 정시 풀이까지 합쳐진 것이 1+1 강민아 영어 선생님의 겨울방학 예비고2 강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예비고2 수업 일정은요, 주 1회 반도 있고 주 2회 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반과 수요반, 금요반 이렇게 총 3가지의 강좌로 진행이 되고요. 주 1과 주 2회 반 중에서 본인의 원하는 시간에 맞게 선택을 해서 강좌를 수강하시면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도 준비가 될 뿐만이 아니라 혹시 내신 말고도 정시를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강민아 선생님의 예비고2 겨울방학 강좌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